울산시 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조건 없는 개발 제한 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9명이 잠적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조선소 취업이 불법 체류 수단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열리는 울산 공업축제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요제가 개최됩니다. 가수를 꿈꾸고 있는 청년 참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올해 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건의한 조건 없는 개발 제한 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요구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 전면 해제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울산시 의회는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개발 제한 구역 사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 안건으로 그린벨트 전면 해제, 해제 권한의 전면 지방 이양, 해제 기준 완화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무질서한 도시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권한 전면 이양은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해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경 기준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심 도시의 팽창으로 주변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연담화 기준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건 없는 개발 제한 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난색을 표한 셈입니다.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하고 그다음에 해제 권한도 분명히 지방자치권을 이관해달라고 하는 변함없이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이 도시 공간을 단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나온 공식 입장은 지난 2월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의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입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울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조선업 취업이 불법 체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이곳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근로자 9명이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 잠적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직접 계약직으로 채용한 7명과 사내하청 업체가 고용한 2명입니다. 출입국 사무소가 이들이 사라진 지난달 말부터 뒤를 쫓고 있지만 오리무중입니다. 이들은 조선업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E7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인 인력이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지난해 4월 국내 조선소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발급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E7 비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의 취업이 불가능한데도 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이탈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E7 비자를 받고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이탈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인 반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보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일이 좀 많이 힘든 반면에 제조업 측에서는 임금이 좀 낮은 축에 속해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완화된 비자 발급 절차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울산과 포항, 경주시가 참가하는 2023년 상반기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가 오늘 경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세 도시의 대내외 여건 분석, 관련 정책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세 도시 간 협력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될 초광역 공동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울산 공업축제 기간 동안 울산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요제가 열립니다. 특히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설 기회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울산 공업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성혜진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복수 가요제 본선 진출을 앞둔 참가자들의 기대와 설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106팀의 참가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긴장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준비는 해도 모자란 것 같고요. 지금 너무 떨려서 고복수 가요제는 해마다 실력 있는 신인 가수와 창작곡을 발굴하며 신인 가수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조금 그 실수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고복수 가요제 본선은 공업축제 마지막 날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4일 날이 이제 우리 고복수 가요제 본선 진출자 10명을 뽑아서 함께 할 텐데 거기서 정말 쟁쟁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 행사로 인해서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6월 4일 왕버들 마당에서 전국 청소년 가요제도 펼쳐집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최종 영상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풍부한 성량으로 시원한 가창력을 뽐내는가 하면 파워풀한 몸짓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댄스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영상 좋아요 수와 조회수를 바탕으로 본선에 진출할 총 12팀이 결정됩니다. 울산 시민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업축제.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뜨거운 박수로 함께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포터 성혜진입니다. 35년 만에 열리는 울산 공업축제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개폐막식을 비롯한 전체 행사에 대한 최종 계획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울산 공업축제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공업탑 로터리에서 출발하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남구 태화강 둔치와 야외 공연장, 왕버들 마당 등 3곳에서 32개 공연과 산업, 체험, 먹거리 등을 주제로 한 240여 개 전시 체험 공간이 운영됩니다. 오늘 오후 6시 45분쯤 중구 학산동의 한 7층 병원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옥상에 있던 집기류 등을 태우고 11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7년 전 친모로부터 유기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아동의 친모가 지난해 12월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구청은 해당 아동의 친모가 지난해 12월까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수령했으며 올해 1월 부정수급 상황을 파악한 후 지급 중지와 환수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거쳐 검찰 처분 확정 후 과태료 부과와 부정수급분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7일에 개막하는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울산은 32개 종목에 547명의 선수단이 출전합니다. 지난해 대회에서 금메달 8개 등 모두 41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학생 응원단 3,000명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 기공식이 오늘 오후 남구 성암소각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1,639억 원을 들여 성암소각장 옆 6,000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총 2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장 2기를 짓는 사업으로 2026년 5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울산시는 기존에 노후화된 성암소각장 1, 2호기는 성능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재건립 사업을 마치면 기존 시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울산대교 양방향이 드라마 촬영으로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야간 시간대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오는 26일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27일과 28일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29일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울산대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촬영 일정을 잡았다며 비가 올 경우 통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이 오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3, 4호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지역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한수원이 원전 사고 발생 때 주민보호 대책, 내진 설계,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수명 연장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리 3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일은 내년 9월 28일, 4호기는 2025년 8월 6일이며 한수원은 이 두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오늘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했습니다.